어떤 천호대교까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분양 늘어난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언론사에서 이렇게 건설사 걱정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일까? 상황 어떤지 부동산 내 일타 강사입니다. 한문도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심각합니까? 미분양 심각합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우리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너무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너무 과대 불안감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때 네. 집을 짓기만 하면 막 팔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건설회사들 돈 많이 벌잖아요. 네, 많이 벌죠. 지금 네. 미분양하면 좀 못 벌잖아요. 네, 맞죠. 근데 왜 이 걱정을 그렇게 해주는지 언론은 뭐 건설사 명분은 있죠. 네. 예전에 우리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도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금융의 위기가 올까봐라는 게 전제죠. 네. 위기가 확산되는 거. 네. 근데 지금 예전하고 틀린 게요. 이 제1금융권하고 저축은행들이요.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도 큰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폭등장에서도요. 리스크 관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피탈하고 저 증권사 보험사 있잖아요. 네. 이쪽 분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막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오를 때 과도하게 수익을 좀 생각하고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예. 땅도 비싸게 사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그 고점을 꺾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신경을 안 쓰고 수익만 이제 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도 나는 현장들이 어떤 걸 보면 아직 부도가 완벽하게 나는 데는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부도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지금 알람이 켜졌다는 겁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건설회사 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라 하냐면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분들끼리도 해요. 정리돼야죠. 그 누구나 알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정부만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명분은 있죠. 네. 뭐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확산한다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금융권, 2금 제2 저축은행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융사 중에 예. 한 3군데에서 5군데 네. 이 정도만 좀 불안해요. 네. 근데 그 5, 6군데가 망한다 무슨 문제가 있죠? 그래도 국민 경제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전혀 없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GDP가 우리가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데요. 2006, 7, 8년도 10년도 막 그때만 해도요. GDP 한 15% 20% 차지했습니다. 건설 산업이. 네. 근데 지금 한 5에서 6%밖에 차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뭐 다른 네. 산업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5% 6%가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한가요?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과잉 대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물론 진짜 괜찮은 현장이고 분양 가격이 적정해서 수요자도 사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말하는 어떤 현장들은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시드머니 조금 갖고 PF사 또 건설사 캐피탈들은 또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물론 올 한 해 15만 호 분양 계획이 있거든요. 상반기 뒤로. 거기서는 이제 좀 미분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 대구 같은 지역은 네. 미분양이 많다면서요? 네, 많죠. 계속 많이 지었군요, 거기는. 그게 이제 대구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메카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기적인데요. 예. 예전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요? 그때도 5, 6년, 7년도에 전국의 시행자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서. 근데 그때 글로벌 맞으신 분들이 다 파산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나면 또 정리가 되잖아요. 네. 정리가 되면 또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고 네. 좀 장기간 가겠죠. 대구는 좀 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안 졌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많이 진 목적은 뭐죠?
더 잘 벌려고. 팔리니까 더 예. 벌려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공정과 상식을 놔두면 그러면 그냥 놔둬야죠. 놔두고 제 생각에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로 또 피해왔던 젊은이들 많잖아요. 예. 영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누가 더 국민이 더 애착이가 이 비율을 따지면 어디를 더 도와줘요? 650만 자영업자거든요. 네. 그럼 정부의 어떤 공정화 상식을 볼 때는 너무 있는 자, 건설사가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신 돈을 또 많이 버셨잖아요. 네. 버셨던 거를 가지고 다 어디다 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익에 환수했다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제 부분 저는 그래서 건설사가 망하는 거를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네. 아니 건설사가 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뭐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어려워요. 손 벌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도 위반. 완전히 위배되고 네. 그거를 용인하는 정부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추경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량 현장에 대해서만 뭐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게 부실 현장은 안 구해주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부실 현장들은 정부에서 그냥 정리되게 좀 놔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네. 과열 상태라고 보시면 일단 좀 지금 많이 또 내려왔죠. 잠깐. 네. 자,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한다, 전매 제한 완화한다,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어요. 네네.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제 완화가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그건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으신 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집값에 치이는 그거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정책은 사실 그거하고 좀 배치되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배치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또 공정과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세 대출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정책 금리를 써서 도와준다는 이런 건 없고 네. 다주택자 세금 완화 쪽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 다주택자 집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 세금은 명확하게 깎아줬어요. 예, 지금 이번 달에 벌써 7조가 지금 세수가 펑크 났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몇 달째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주택자나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전세 대출 받들이 금리가 높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그것 때문에 잠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요? 상승까지는 못 갔지만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줄이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니까 그러면 호가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주택 가격이 막 반등하는 기미가 있으면 매물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매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게 1월 달부터 지금 2월, 3월 초잖아요. 2달 동안 매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너무 신기하죠. 지금 좀 괜찮다 하니까 빨리 팔아야지 그런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1, 2년 뒤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지금 팔 일이 없죠. 아니죠. 버티죠. 그러니까 왜 매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끌하시거나 했던 분들하고 또 무주택자분들 중에 요즘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해서 불안한데 그냥 살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제2의 연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경제신문을 보거나 신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뭐 몇 억 올랐대. 어디 반등하기 시작했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군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또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잠시 2월 초에 그러니까 1월 말일부터 특례보금자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규제 완화는 1월 초부터 됐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소진되기 전에 빨리 빌려서 사야 된다. 이런 부추기는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많죠. 근데 네. 우리가 제가 해석해드리면 네. 39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럼 40조 잡고요. 네. 40조를 갖다가 제가 4억씩 한 집이 집을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만 가구입니다. 네. 10만 가구의 수요가 창출이 된 거예요. 네. 가수요가 유효수로 바뀌겠죠. 근데 아직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환대출
그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비싸서 싼 걸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이 금액의 60%에 해당돼요. 아, 그래요? 그럼 10만 가구에서 60%는 앞으로도 그냥 대환 대출로 쓰이는구나. 이게 뭐 특례 보금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특례 좀 뒤에 말은 제가 그런데 예. 그렇지만 4만 가구 중에 계산해 보시면 서울 수도권 반, 지방 광역시 반 하면 서울 수도권에 한 2만 가구가 배당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만 가구 중에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 각각 1만 가구 정도의 수요가 생긴 거예요. 네. 생겼으니까 그러면 한 두세 달은 이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두세 달은 반등하는 것 같지만 이 소유자들이 이 특례보금자리를 하려면 무주택자잖아요. 이분들이 똑똑해진 게 뭐냐면은 지금 2월 20일부터 막 올라가고 힘쓰던 게 갑자기 멈췄어요. 예. 멈추고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매물은 더 나오는데 호가를 올려요. 네.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값에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상승 거래된 양이 확 줄어요. 보통 한 두세 달 동안에 그 전에 하반기 동안 7대3 정도의 비율이었어요. 하락이 70%, 상승이 30%. 네. 상승은 1, 2억, 하락은 막 5에서 6억까지 떨어지고 그런 추세가 이어오다가 1, 2월 달에 잠시 반등하면서 상승이 한 3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다시 2월 말로 되니까 똑같이 7대3 되고 수요자들이 더 붙어주질 않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 가격은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마트해졌으니까 제가 볼 때 한두 달 더 지나면 시장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떨어지네요. 더 살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야겠죠. 교수님. 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내 집 장만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영끌해가지고 작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기다려야 되네요, 지금. 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고 봅니다.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 누군가는 올해는. 사겠지만 네. 그 사시는 분들조차도 말씀드리는 스마트이셔가지고 더 네. 비싼 걸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9억이 하기 때문에 5억, 6억, 7억짜리들이 좀 흔들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지났고 두 달 지났고. 네. 그러면 한 달 반 지나면 벌써 지금 신호가 나오는데 한 달 반 지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힘을 잃래?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규제 완화 대책을 던졌는데도 다시 내려갔고. 내려가요. 이렇게 다 풀어 돈까지 계속 내주는데도 네. 안 사.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맞구나라고 다시 이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예. 합리적 기대가 소리에서. 네. 그럼 팔려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듬어 보시면 2017, 16년도에 산 분들은 지금 반값이 됐어도 남는 게 50%예요 수익률이. 많이 남았죠. 많이 올랐죠. 더 낮춰도 팔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부담되잖아요. 금리가 유지가 되면. 예. 그럼 제가 볼 때 1년, 2년 앞으로 갈 건데 이 고금리 상태가 예. 연말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던질 제가 볼 수밖에 때. 없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티죠? 예. 이자가 자꾸 뿌는데. 네. 근데 그거를 지금도 힘들어서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소진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매물이 6만 5천 개까지 늘었다가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예. 지금 5만 5천 개로 줄었어요. 근데 네. 그 만 개가 안 팔리니까 전세로 돌려줬어요. 팔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전세로 돌려가지고 전세는 또 15,000개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서울 아파트 경우에 전세, 월세, 매매 세 개 합치면 작년 하반기부터 13만 원을 넘어가지고 지금 13만 5천 원가 계속 유지되는데 2년 전만 해도 6만 원밖에 안 됐어요. 네. 배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아시잖아요. 한 달에 1,000개, 2,000개. 거래량 물건이 넘치잖아요. 지금 시장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너무 급하게 대처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충분히 기다리셔도 올라가 봤자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내 집 마련해야지 정 생각하시면 연말까지 기다리고 버텨야 되네요, 일단. 청약 현장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약 현장들이 요새 이제 분양가 조정 들어가거든요. 네. 조금 싸게 낼 현장들이 나올 거예요. 작년 연말에 분양할 것들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규제 하나 다 풀었는데도 아직도 안 해요. 네. 근데 아마 봄에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분양 가격 보시고 조금 시세보다도 더 낮다. 주택 가격이 지역이 내려왔는데 그거보다 더 낮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은 청약, 특히 공공청약은 또 접근하시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영님께서 전세 비율이 40%나 된대요. 지금 상황이 진짜 실수요자를 보면 과잉 공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전혀 아니죠. 과잉 공급이. 그래요? 집값이 정상으로 내려면 그거 다 팔리는 집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이 과잉 공급이 됐다라면 매번 그 얘기했거든요.
그 나중에 집이 새 아파트가 남아도는 거 많이 못 봤잖아요. 다 네. 수준인데요. 네. 그게 뭐냐. 소득이 주택을 살 정도의 어떤 주택 가격이 되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전 세계 선진국의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따지면 뭐 1000인당 주택수를 따져도 앞으로 더 줘야 됩니다. 지금 나온 120만 원에다가 한 100만 원 더 줘도 네. 그래도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또 모자란다는 얘기 또 나올 거래요. 아마 네네. 이것도 스톱 조금 이따가요. 아무튼 미분양은 늘어납니까 이제 앞으로? 네. 올 상반기까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요? 상반기까지야. 하반기는요? 하반기에는 이제 분양을 안 하고 정리가 되는 현장들이 생길 겁니다. 아 분양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네, 못하는 데가 해봤자 미분양이 계속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단 정리를 좀 다시 하고 새 출발해야겠죠. 네. 분양가를 조정한다든지. 네. 그러면 미분양이 또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가 최대 미분양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많으면 15만 원까지, 적으면 한 12, 13만 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만 지금 5천 찍었거든요. 네. 1월불로. 그러면 3월, 4월에 분양이 많아요. 네. 그때 한 4, 5만, 3, 4만 터지면 10만 원 넘거든요. 그러면 한 11, 12만 원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상반기. 건설사들은 뭐 비명을 지르더라도 거기에서 또 연쇄 도산이 있더라도 그래도 국민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니 더듬어보세요. 2008년도 때요. 예. 종합건설업 여러분 뭐 청구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청구건설 청구 우방 없잖아요. 그때. 네. 우방 뭐 다 없잖아요. 네. 그런 건설사들이 117개가 부도가 나고요. 예. 전문건설업이 250개가 부도가 났어요. 대한민국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네. 지금 왜 이렇게 난리죠? 그렇죠. 지금 네. 부도도 없어요. 네, 왜 부도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좀 작아만 회사들. 예, 거의 뭐 큰 회사 부도 너무 났다는 걱정하실 얘기 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과거의 네.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으로 무리한 과세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자들은 확실히 이렇게 세금이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국민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머지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라 그러면 안 되죠. 다주택자나 네.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힘들지 하지 않겠다. 이 소리죠 이게. 그렇죠. 엄밀히 표현하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대책을 하겠다고 같이 얘기해야 공정과 상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이렇게 좀 하시면 안 없어요. 돼요. 국민팔이 하시면 안 되죠. 서민 또 없는 네. 사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봄바람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다주택자나 뭐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은 봄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하고 계실 거고 무주택자들은 약간 불안해 하실 텐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 높은 집값에는 살 사람이 제한적이다. 네. 이미 연끌 때 다 많이 샀고 예. 나머지 분들은 이 높은 가격에 안 사는 분들이에요. 네. 내려왔어도 이자가 높잖아요. 네. 내려왔어도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사 말씀드립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가요? 아니 그냥 뭐 이게 조금씩 이제 애도 태어나고 네. 뭐 사람 애도 태어나고 그래서 좀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면 작은 집에서 또 조금 평수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이사 가잖아요. 전세나 네네네. 전세나 아니면 작아도 네네, 그런데 가죠. 이사 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예전에 이거 지금은 이사하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전세는 널려 있고 예. 매매도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본인의 소득이 예. 그 소득이 한 달에 만약 대출을 받아서 샀을 때 네. 35%를 넘지 않으면 사셔도 무리 없다고 봐요. 예. 편익병이 말씀하신 애기들하고 행복도 있고 이런 거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소득의 30%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된다라면 다른 수익이 보이지 않는 수익들이 많거든요. 편익병이. 그럴 때는 가셔도 되는데 네. 이게 40-50%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없어져요. 집을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 좀 자기 수준에 맞게 네. 그렇다 보면 결론은 수준을 맞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한 10에서 20% 앞으로 더 내려와야 수준이 맞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되길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주택 시장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건설사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부자 걱정을 왜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공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